안녕하세요 여러분, IN 이야기의 IN입니다. 드디어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실기시험에 관한 영상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자격증에 도전해왔지만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가장 우여곡절이 많았던 자격증이 이 사회조사 분석사인 것 같아요. 사조사는 실기시험이 필답형과 작업형 이렇게 두 번의 시험으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하루에 진행되는 것이 아닌 각각 다른 날에 시험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리고 기사시험의 특징상 시험 일정이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간으로 공지가 되어 있어서 시험을 준비할 때 정확히 언제, 어떤 시험을 보는지도 알 수 없어서 많이 헤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사조사 실기시험을 준비하면서 생겼던 궁금증들을 중심으로 시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시험을 접수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팁들과 공부 방법, 시험 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년도 3차 필기시험을 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기시험은 동차 시험에서 떨어지고 같은 연도에 진행된 5차 시험에서 합격을 해 2번 만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사조사 시험을 준비하는 브이로그 영상에서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동차 실기 시험을 되게 어이없게 떨어졌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저를 되게 한심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3차 작업형 시험은 잘 마치고 일주일 뒤에 진행된 필답형 시험에 신분증을 두고 와가지고 시험 응시를 아예 못했었어요. 실기시험이 자리가 매우 한정되어 있어서 시험장 잡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고사장이 다 차서 본가까지 가서 시험을 보고 왔어요. 먼저 진행된 작업형 시험을 마치고 신분증을 지갑이 아닌 겉옷에 넣어두었고 일주일 뒤 작업형 시험을 보러 또다시 본가로 갈 때에는 겉옷을 바꿔 입은 채 지갑만 챙겨갔어요. 결국에는 신분증이 없는 지갑을 챙기고 본가로 출발한 거죠. 근데 이 사실을 도저히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부모님이 바래다 주시는 차를 타고 고사장으로 갔답니다. 고사장에 도착하자마자 고사본부로 가서 신분증이 없다고 말씀드리니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1시간 동안 드라마 주인공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길을 방황하다가 근처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시간을 보냈답니다. 아무튼 구차한 변명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점들 위주로 답을 해가면서 시험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필답형은 말 그대로 문제에 대한 답을 글로 써서 대답하는 시험이에요. 즉,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서술형 시험이랍니다. 필답형은 학창시절의 내신 서술형 문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작업형에 대해서는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작업형은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시험이에요. 작업형의 시험지에는 여러 통계값들이 주어져 있는데요. 그중 네모 모양의 빈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빈칸을 채우셔야 해요. 문제를 읽고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해 통계값을 구한 뒤 네모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결과값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신이 계산하는 데 활용한 SPSS 작업 내역은 제출하지 않고 종이로 인쇄된 시험지에 답을 적어서 제출합니다. 즉, 풀이 과정은 보지 않고 결과값으로만 채점을 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처음에 컴활 실기시험처럼 본인의 풀이 과정이 담긴 프로젝트 파일을 제출하는 시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중간에 오류가 생겨서 반복적으로 다시 풀어보시거나 모르겠으면 이것저것 눌러보셔도 됩니다. 빈칸을 채워야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뒤로 갈수록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채택해야 하는지 기각해야 하는지 등을 서술해야 하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저는 필답형이라고 해서 그냥 서술형 시험만 보는 줄 알았는데 제가 공부한 교재를 보니 설문지 작성 챕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설마 시험 시간에 설문지를 직접 만들어야 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설문지를 작성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다만 처음부터 질문을 짜내고 하는 것이 아닌 설문 질문에 대한 올바른 보기를 구성하거나 보기를 보고 적절한 질문을 적어야 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실기시험은 필답형과 작업형이 일주일 간격을 두고 치러지는데요. 제가 응시한 3차 시험과 5차 시험은 모두 작업형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20년 이전의 경우 필답형 시험을 먼저 보고 일주일 뒤 작업형 시험을 보았다고 합니다. 작년이 조금 특별한 케이스였는지 아니면 이제부터 작업형을 먼저 보기로 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으니 올해 시험 접수를 할 때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시험 소개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으로는 접수를 할 때 활용하면 좋을 팁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사조사 카페 활용하기. 사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바로 사경환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카페인데요. 이 카페는 사경환 선생님께서 직접 관리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셔서 시험에 도움되는 자료 및 시험 일정 등과 같은 좋은 정보들을 제공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 가입하셔서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합격 발표 창에서 사전 정보 입력 서비스 활용하기. 필기시험 결과 발표날 필기 합격을 하시면 하루 뒤부터 사전 정보 입력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사전 정보 입력 서비스란 원서 접수가 시작되기 전 접수에 필요한 정보들을 미리 입력해 놓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즉, 원서 접수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미리 입력함으로써 원서 접수 기간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접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거의 수강 신청급으로 사람이 몰리는 실기 접수날에 조금이라도 진행 단계를 줄여줘 원하는 시험장 성공률을 높여줄 수 있기에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새로 고침하지 말기. 시험 접수는 큐넷 사이트를 이용하셔야 하는데요. 접수 시 다른 기사 시험들과 같이 접수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몰립니다. 그래서 접수창에 접근하시는 것 자체가 엄청 오래 걸려요. 이때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절대 새로 고침을 누르시면 안 되고 차분히, 완전 차분하게 기다리셔야 합니다. 저는 3차와 5차 접수 당시 노트북과 핸드폰을 활용해서 접수를 시도했는데 결과적으로 둘 다 노트북을 통해서 접수에 성공했어요. 네 번째, 필답형과 작업형은 서로 다른 지역의 고사장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놓쳐서 3차 시험 때 2번이나 본가에 다녀왔어야 했는데요. 만약 필답형 또는 작업형 중 어느 하나의 고사장이 수용 인원을 초과하여 접수가 되지 않는다면 빠르게 다른 지역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필답형과 작업형의 고사장은 서로 다른 지역으로 접수가 가능하니까 본인에게 그나마 가까운 지역이나 연고가 있는 지역의 현황을 확인해 보세요. 3차 접수 당시 제가 사는 대전은 작업형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서 고사장이 금방 마감된 반면 저희 본가에 있는 시험장은 신청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바로 지역을 바꿔서 신청했는데 이때 저는 서로 다른 지역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모르고 필답형 고사장까지 본가 지역의 고사장으로 변경을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한 언급은 접수할 때에도 안내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접수하느라 한시가 급한 상황인지라 이를 보지 못했나 봐요. 그리고 실기시험은 하루에 오전 시험과 오후 시험으로 나눠져 선택하실 수 있으니 본인에게 좋은 시간대를 생각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하지만 정신없이 신청하고 나서 내가 오전 시험인지 오후 시험인지 알게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 점 참고하셔서 접수에 성공하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가상계좌 이용하기. 저는 손이 느린 편이기 때문에 카드로 결제를 할 때 인증을 하거나 비밀번호를 치고 하는 시간이 걸리는 편이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자리를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처럼 손이 느리거나 디바이스에 카드 정보를 등록해 두지 않으신 분들은 계좌 입금 결제 방식을 추천해 드려요. 계좌 입금으로 결제 방법을 선택하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단계 없이 접수 신청이 된답니다. 접수 신청을 마치면 접수창에 계좌번호를 안내해 줄 거예요. 그럼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정해진 시간 내에 접수비를 입금하셔야지만 됩니다. 입금을 하시지 않으면 접수가 완료되지 않으니 신청을 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입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작업형과 필답형 시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작업형입니다. 저는 실기시험의 통계 프로그램을 SPSS로 신청을 했는데요. 이 SPSS라는 프로그램은 IBM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결제까지 할 필요 없이 IBM에서 SPSS 2주 무료 체험판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지셔서 재시험을 보셔야 한다면 아예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무료 체험판을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5차 시험 준비를 위해 이 방법을 시도해 보았는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새로운 계정으로 프로그램을 받아도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운이 좋게도 제가 다니는 대학교의 정보통신원에서 SPSS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를 다운받아서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재학 중이신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SPSS를 제공하고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시대고시 기획에서 나온 한 권으로 끝내기 사회조사 분석사 2급 2차 실기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책이 두껍고 비싸서 교보문고에서 이북용으로 구매를 했는데 저는 앱에서 자꾸 튕겨가지고 꺼져버리더라고요. 이 교재에는 작업형 이론 및 유사기출 문제 9회분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작업형 이론 부분을 2번 정도 정독하고 유사기출 문제를 풀었어요. 중요한 건 여기 수록되어 있는 유사기출 문제를 무작정 혼자 푸시는 것이 아니라 해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으며 따라해 주는 거예요. 처음 프로그램을 접하는 분들이시라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게 아주 정상입니다. 그래서 해설을 길잡이 삼아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6문제를 푸시는데 엄청 오래 걸리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약 4회분까지 반복하시다 보면 점점 따라하는데 속도가 붙으시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익숙해지실 거예요. 어느 정도 속도가 붙고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감이 생기신다면 혼자 문제를 풀고 해설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9회분 중 5에서 6회분 정도를 풀었을 때부터 저 혼자 문제를 풀어보고 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시험을 준비한 기간을 말씀드리자면 3차 시험에서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했고 5차 시험에서는 3일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5차 시험 당시에는 학교 수업과 졸업 논문 작성으로 너무 바빴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긴 했어요. 그래도 전에 공부한 것도 있고 시험도 봐봤는데 설마 30점을 못 넘기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작업형은 여유있게 일주일 정도 잡으시고 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하시면 일단 대기실에서 대기를 합니다. 시험 응시자분들이 대부분 모였을 때쯤 감독관님이 오셔서 자리 배정을 도와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제비뽑기로 자리를 배치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시험장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 시험 볼 때는 큰 서류 봉투에 손을 집어넣고 번호표 하나를 뽑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두 번째 시험을 볼 때는 신분 확인을 하면서 옆에 놓여진 번호표 아무거나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시험 회차마다 난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3차 시험에 비해 5차 시험이 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3차 시험은 가설 설정이나 신뢰도 조사 서술 문제에서 감점이 됐다면 5차 시험은 1번이 가장 어려웠고 오히려 뒷부분에 서술로 써야 하는 부분을 풀 수 있었어요. 5차 시험이 끝난 후 사조사 카페에 들어가 보니 저와 같은 상황이셨던 분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정해진 틀 내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출예제를 차근차근 반복하신다면 합격권 점수를 얻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네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필답형 준비가 더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객관식 시험이 아니다 보니 정확히 외워야 하는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먼저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필답형 역시 시대고시 책을 활용했는데요. 이 시대고시 책의 실기편에는 필답형 이론에 대한 개념 설명 없이 기출문제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의 기출문제가 수록되어 있는데 절대 다 보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책의 해답풀이만으로는 높은 점수를 얻기에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험을 먼저 준비하고 있던 남자친구의 사경환 선생님 책을 빌려서 필답형 준비를 병행했어요. 사경환 선생님의 교재는 정말 세세하게 풀이를 해주셔서 공부할 양이 많은 대신 깊이 있는 답변을 쓸 수 있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16년 3회부터 2019년 3회까지 이 두 교재를 활용해서 기출풀이를 하였는데 이때 기출문제에 대한 나만의 답변을 작성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책에서 제시해주는 답안을 완벽하게 기억해서 출력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저는 제시된 답안 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자신에게 익숙한 표현이나 문장으로 바꾸어 정리를 해두었답니다. 작업형 시험이 끝난 후 주어지는 일주일의 기간 동안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5차 시험의 경우 코로나로 취소되었던 1차 시험 때문에 추가적으로 열린 시험이라서 작업형 시험 이틀 뒤 필답형 시험을 치렀어요. 그래서 저는 필답 준비를 이틀 내로 해야 했고 3차 시험을 준비할 때 정리해둔 기출문제 풀이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경환 선생님께서 시험이 끝난 후 카페에 시험 문제를 복원해 주시는 덕분에 5차 시험은 가장 최근의 시험인 20년도 필답형 문제들도 정리를 해서 시험에 들어갔답니다. 문제에 할당된 점수가 작지 않기 때문에 꼭 맞춰서 점수를 얻어야 하는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따로 개념 정리는 하지 않았고 그냥 시대고시의 설문지 작성 파트를 이틀 전부터 꼼꼼히 읽어보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대체적으로 난도는 쉬웠지만 문제를 풀면서 문제 자체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더라고요. 실제로 시험을 마치고 카페에 올라오는 후기 글들에서도 문제 해석에 대한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높은 점수를 받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채점은 후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설문지 작성 문제도 까다로운 편이 아니었어서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 기출 문제들에 비해서 서술형이 아닌 그냥 단답으로 처리해도 되는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꼭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공부 방법들을 통해 저는 작업형 27점, 필답형 48점, 총 75점으로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실기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어서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취득하고 난 뒤에 보니 의외로 효자 자격증이더라고요. 시험을 3번이나 봐야 한다는 점이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도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하는 자격증이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